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뜨고 있는 DPU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DPU는 데이터 프로세싱 유닛의 약자로 CPU, GPU와 같이 데이터를 처리하지만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일전에 그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 AI 시대에는 이 컴퓨팅의 중심이 CPU에서 메모리 중심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프로세서와 메모리 간 주고받는 데이터가 많아지면 이 작업 처리가 지연되는 그 폰노임한 병목이 생기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 여러 방법론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D램보다 더 빠른 메모리, 가령 캐시 메모리, S램 같은 것을 프로세서 옆에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속도 차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같은 맥락의 연장선에서 속도를 개선하기 위한 다른 솔루션으로 신개념 프로세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프로세싱 인 메모리와 같은 PIM은 메모리가 일부 프로세서 기능을 맡는 메모리입니다. 또 프로세싱 니어 메모리 반도체도 있는데요. 말 그대로 메모리와 매우 가까운 곳에 프로세서를 만들어서 메모리와 프로세서 사이를 오가는 데이터 이동 거리를 단축시킨 것입니다. 데이터 이동 거리를 단축해서 전력 소모를 줄이도록 한 메모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메모리 대역폭을 극대화한 게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인데요. 이 HBM도 CPU와 메모리 간 속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솔루션으로 나온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런 솔루션들, 가령 앞서 말씀드렸던 캐시 메모리, SRAM, 프로세싱 인 메모리, 프로세싱 니어 메모리, 그리고 HBM 같은 이런 솔루션들은 메모리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반면 DPU는 프로세서 차원에서 솔루션이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쉬운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PU는 중앙 처리 장치로서 시스템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일을 다 관장합니다. 처리합니다. 또 GPU는 이 게이밍 그래픽에 특화된 처리 장치로서 병렬 연산이 장점이죠. 그래서 대량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하는데 사용됩니다. 그런데 DPU는 데이터를 처리하지만 단일 프로세서라기보다는 CPU, GPU, FPGA, D램과 같은 여러 가지 반도체, 여러 가지 칩들을 하나로 결합한 하나의 시스템에 더 가깝습니다. 일반적인 PC보다는 데이터 센터와 같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곳에 사용되는 게 바로 DPU입니다. 이 데이터 센터에 설치하는 이 고성능 서버에 들어가는 CPU, GPU, 그리고 낸드 기반의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간의 데이터 처리를 담당하는 부품이 바로 DPU입니다. 사실 더 쉽게 얘기하면 CPU를 보안하는 게 GPU고 GPU를 보안하는 특징이 있는 프로세서가 바로 DPU입니다. 이 초창기 PC가 개발됐을 때만 해도 CPU는 데이터 처리, 이동, 프로그램 구동 등 전체 시스템을 관리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픽이 발전되면서 CPU만으로는 프로그램 구동과 그래픽을 동시에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GPU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데이터 센터 안에서도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클라우드의 개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글 드라이브, 네이버 N 드라이브와 같이 파일 저장 공유 서비스인데요. 이후 클라우드는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게 됐고 연산의 중요성도 커졌습니다. 최근 클라우드 시장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데이터인데요. 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데이터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 내부와 외부의 통신이 중요해졌습니다. 현재 그 데이터 센터 내에서 데이터의 네트워킹, 보안, 저장 등은 그 CPU가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가 증가할수록 CPU의 가용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DPU입니다. 이 DPU는 네트워크나 저장 중 한 부분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이 통합적인 솔루션과 소프트웨어까지 제공하는 시스템인데요. 이 DPU는 데이터 센터 내부의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엣지 컴퓨팅의 기반이 되는 시스템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DPU 시장의 최강자가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이 엔비디아는 지난 2020년 10월에 개최된 GTC 2020 행사에서 새로운 제품인 이 DPU를 발표했었습니다. 당시 젠슨항 CEO는 이 CPU와 GPU에 이어서 DPU가 데이터 중심 가속 컴퓨팅의 또 하나의 핵심 축이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미 그 엔비디아는 챗 GPT 시대 가장 핫한 기업인데요. 호퍼100, H100과 그 암페어100, A100 아키텍처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AI GPU를 보유하고 있는 게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두 칩 모두 군사 지원에 사용될 가능성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판매가 금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와중에도 여전히 중국 시장에서
이 엔비디아 GPU의 인기 때문에 이 A100과 H100의 보다는 스펙을 낮춘 수정된 GPU를 중국 시장에 팔고 있을 만큼 엔비디아 GPU 수요는 폭발적인 상황입니다. 이 엔비디아는 호퍼, H100 GPU 다음 차기작인 블랙엘 GPU도 내년인 2024년에 내놓는다는 소식을 전했었는데요. 이 블랙엘 GPU 같은 거는 TSMC 3나노가 아니라 4나노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호퍼가 지난해인 2022년에 나왔었는데 2년 만에 또 신제품 블랙엘을 내놓는 것입니다. 이제 2년 주기로 신제품 GPU가 나오는 것이 정착되고 있을 만큼 AI 프로세서 경쟁력의 핵심인 GPU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암페어, 호퍼, 블랙엘이 매 2년 주기마다 새롭게 나온다는 점 자체가 3, 4년 전만 해도 쉽게 생각할 수 없었던 현상입니다. 이 엔비디아는 이번에도 좋은 실적을 내놨는데요. 올 1분기 순이익이 26% 늘었는데 더 뛰어난 것은 2분기 매출 전망이었습니다. 회사가 밝혔던 그 매출 전망은 110억 달러였는데요. 시장 전망치가 71억 달러여서 거의 한 40억 달러 가까이 5조 가까이 매출이 더 뛰어난 것으로 엔비디아가 전망했습니다. 2분기가 그만큼 좋다는 얘기죠. 그만큼 GPU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엔비디아는 GPU라는 경계를 벗어나고 있고 이미 시동을 건 상태입니다. 그레이스 서버 CPU를 출시한 게 바로 엔비디아죠. 그레이스 호퍼 슈퍼칩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호퍼 GPU와 그레이스 CPU를 같은 보드에 결합하는 형태입니다. 이 엔비디아는 이 서버용 CPU 그레이스를 칩을 내놓고 진출할 당시에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인텔의 제온 CPU, AMD의 에픽 CPU를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었는데요. 이보다는 그레이스 CPU가 지향하는 점은 대규모 AI 워크로드 성능을 가로막는 메모리 병목을 제거하는데 자신이 만든 서버 CPU의 주된 목표가 있다고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발언들을 곱씹어 보면 이 DPU 분야에서 엔비디아의 질주가 이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쟁스낭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이 컴퓨터 산업이 이 가속 컴퓨팅과 생성 AI라는 두 가지 부분에서 동시 전환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모든 제품, 서비스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이 생성 AI를 적용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고 그 결과 1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데이터 센터 인프라가 이 범용에서 이 가속화된 컴퓨팅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H100, 그레이스 CPU, 그레이스 호퍼 슈퍼칩, 그리고 블루필드 3 DPU 같은 전체 데이터 센터 제품군의 매출 확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엔비디아는 시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런 칩의 공급을 크게 늘리고 있다고 젠슨항은 강조했습니다. 이 젠슨항이 엔비디아의 도약을 자신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는 생각입니다. 이 DPU 시장이 뜨고 있는 만큼 엔비디아의 이 시장을 다 내주는 것을 경쟁자들이 용납할 수는 없겠죠. 실제 알테라를 인수한 인텔, 그리고 인파이를 보유한 마벨, 자일링스를 인수한 AMD, 브로드컴 등이 다 호시탐탐 DPU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실제 인텔의 팻 겔싱거 같은 CEO는 최근에 엔비디아의 시대가 왔다고 인정할 만큼 GPU, DPU에서 DPU 등 AI 프로세서 경쟁에서 엔비디아가 앞서 나가고 있음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DPU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질주를 이들 경쟁 기업이 막아설 수 있을지 흥미진진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